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면서도 대화의 여지를 남기자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내세워 형식과 시기에 상관없이 만나자고 제의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가 의미 있는 큰 조치라고 판단하기에는 섣부르다고 말했습니다.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기준치를 최고 13배나 초과한 라돈이 대진 침대의 또 다른 매트리스 14종에서 검출됐습니다. 소비자들은 대진 침대 측의 늑장 수거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선대위원장이 출마 결심 하루 만에 서울 송파을 재선 출마 의사를 접었습니다. 크고 작은 섬들을 일일이 돌아야 하는 유세 백기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제주공항의 적체를 해소하려는 제주 신공항 계획이 지역 민심을 줄로 쪼개고 있습니다. 더 깊은 뉴스로 집중 취재했습니다. 내심은 찬성인데 대놓고 못합니다. 청산읍이 인프라가 제일 약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북한 마음대로 판을 흔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박정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승부사 기질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북한의 강경한 태도를 참지 못하고 회담 취소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당신들의 최근 발언에 나타난 엄청난 분노와 적대감을 보면서 회담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며 회담 취소를 서한을 통해 알린다고 썼습니다. I've decided to terminate the planned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th. This is a tremendous setback for North Korea and indeed a setback for the world. 외신들은 북한 당국자들의 막말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예정됐던 회담 준비 실무회의에 북한 측이 통보도 없이 불참했고 이후 연락에도 답을 주지 않았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The fact that we've not been able to conduct the preparation between our two teams that would be necessary to have a chance for a successful summit.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이 변하면 전화나 편지를 하라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If and when Kim Jong-un chooses to engage in constructive dialogue and actions, I am waiting. 이번 회담 취소는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의 견해차가 근본적인 이유라는 평가입니다. 상대를 압박해 원하는 걸 얻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감안하면 당분간 대북 압박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발표된 북한 외무성 부상의 담화문 때문에 격노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담화가 회담 취소의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방아쇠를 담긴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 취소의 이유로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한 최근 담화 때문이라며 바로 전날 있었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담화를 지목했습니다. 최선희는 담화에서 펜스 부통령이 북한을 두고 리비아 전철을 따를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정치 얼뜨기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대변한 겁니다. As the president made clear,
This will only end like the Libyan model ended if Kim Jong-un doesn't make a deal. 펜스 부통령에 대한 원색적 비난이 사실상 자신을 겨냥했다고 판단하며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행정부 2인자를 일개 차관급 인사가 조롱한 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편지 내용을 하나하나 직접 불러주며 적게 했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북미 간의 상호 불신이 뿌리 깊은 상태에서 최선희의 거친 발언이 회담 취소에 불을 당긴 도화선이 된 셈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그렇다면 워싱턴과 평양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요? 북한의 약속 불이행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백악관 비서실 부실장이 싱가포르에서 사흘 동안 북측 인사를 기다렸지만 결국 북한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하람 기자입니다. 당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에 취재진과 함께 전문가를 초청하겠다고 했던 북한. 미국은 핵 전문가들을 보내 현장에서 관련 과학적 증거 채집을 계획했습니다. 북한도 당초 이에 동의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미국은 비핵화 진정성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것. North Korea conducted its propaganda victory by saying we are taking denuclearization steps. Look, we've just blown up this nuclear testing facility. 북한이 사전 접촉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도 정상회담 불발의 한 요인이란 분석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소식통은 채널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조세 백인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미국 측 협상 실무진이 북한과 사전 협의를 가질 예정이었는데 3일간 싱가포르에서 대기했지만 결국 북한 관계자들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endeavored to do what Chairman Kim and I had agreed was to put preparation teams together to begin to work to prepare for the summit, and we had received no response to our inquiries from them. 북미 정상회담이 전격 취소되면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워싱턴의 회의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북한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발표 9시간 만에 발빠르게 입장을 냈는데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북한의 첫 반응은 뜻밖이라는 겁니다. 어젯밤 회담 취소 통보 이후 북한은 날이 밝자마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판이 엎어진 데 빌미를 제공한 최초 당사자입니다. 김 부상은 첫 술에 배부를 리 없지만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자며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풀어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또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선 순회상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과 9일 전 일방적인 핵포기를 강요하는 대화에 흥미가 없다며 기세등등하게 으름장을 놓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룻밤새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초조함이 엿보이지만 내색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북미 회담 취소 소식은 전혀 언급조차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 없다는 듯 강원도 시찰에 나선 김정은 동정만 대대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된 고암 답천철길을 현지에서 려야하셨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 북한이 앞으로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지 관심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북한은 통 큰 결단을 요구하며 트럼프 대통령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벼랑 끝 전술로 협상력을 높여온 북한이지만 이번엔 판을 깰 수 없다는 절박감이 묻어납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10일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 훌륭한 회담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평양 최고령도 자동측에서는 미 합중국 국무장관과 도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만족한 합의를 보셨습니다. 오늘 김계관 담화도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임을 강조했는데 트럼프 방식에 대해 은근히 기대하기도 했다며 비핵화와 보상 절차에 대해 불만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순회상봉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자신감이 없었던 탓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 문제보다 국내 반대파 설득을 못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좋은 시작을 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보였다며 통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쓰며 번번이 판을 뒤엎어왔던 북한이 달라진 겁니다. 대북 제재로 인한 피로감은 북한 내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시간은 김정은 위원장 편이 아니다. 또 이번 협상이 결렬되면서 리비아처럼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역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혜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취소로 한반도 안보 정세가 급변한 오늘, 채널A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긴급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강 장관은 회담 취소에 도화선이 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얼뜨기 발언에 대해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기정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의 취소 이유로 준비 부족을 꼽았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2차 방북 이후 진행하기로 한 실무 협상에서 북한의 무응답으로 진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미측 쪽으로는 그 실무 협상팀을 만들어서 북측에 대화 제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우리의 처관급에 해당하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미국 펜스 부통령을 공격한 것도 회담 취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통상 외교적인 관례를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선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도 경계 역시 늦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 있는 큰 조치였다. 이것은 좀 평가가 하기가 좀 섣불립니다. 결국은 검증으로서 확인이 돼야 완전한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강 장관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선 핵심은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은 북한 비핵화입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지금 보신 강경화 외교장관과 한 긴급 인터뷰는 잠시 후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엇갈린 한반도 주변국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동현 특파원 연결합니다. 정 특파원, 중국도 갑작스러운 회담 취소에 당황스러운 분위기라고요? 네, 갑작스러운 북미 정상회담 취소에 대해서 중국은 적지 않은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중국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 취소에 대해서 이 북한과 미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상대방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먼저 오늘 중국 외교부의 브리핑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我们认为作为半岛核问题的当事方，朝美领导人会晤对推动半岛无核化进程具有关键作用。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미국의 화살을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황구시보는 회담 취소 발표 후에 사설을 통해서 미국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즉흥적인 결정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말한 건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기회는 남아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북한에 대해서는 핵실험장 폐기 등 비핵화 움직임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 중국은 앞으로 북중 우호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국이 북한의 후원자를 자처하면서 향후 북미 관계에도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북미 회담 과정 내내 일본 패싱이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일본은 소외당하고 있었는데요. 북미 회담 취소 소식에 일본 정부도 신중한 모습이지만 싫진 않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김범석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김 특파원, 그동안 배제돼 있던 일본으로서는 뭔가 지금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시기인 것 같은데 현지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그동안 북미의 중개자 역할을 자청해온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다. 이것이 오늘 아침자 산케이 신문의 주요 기사 제목입니다. 상당수 신문들은 한국이 충격을 받았고 한반도 긴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아사히 신문 등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며 조만간 북미 회담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연대를 통해 이를 기회로 삼자는 분위기입니다. その中で今回米朝首脳会談が実施されなかったことは残念ではありますが、今回のトランプ大統領の判断を尊重し支持します。
이런 가운데 일본 내 SNS에서는 하루 종일 예상했다라는 뜻의 소테이나이라는 단어가 인기 검색어로 등장했습니다. 북미 회담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식의 조롱 섞인 반응이 일부 우익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했던 청와대 난처해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재 기자,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 취소, 이거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속 시원한 설명은 아직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안이 민감하다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오늘 두 차례 NSC 상임위 회의를 열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결과부터 듣겠습니다. 북미 정상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화에 나서서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또 다시 어떤 방식으로 중재에 나설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남북 정상 간 한라인 통화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중재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서한을 공개하기 전 주미 한국대사관에 회담 취소 사실을 먼저 알려왔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북미 정상회담이 99.9% 성사된다고 단언했었죠. 그 바람에 백악관의 의중을 읽어내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재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찾아 회담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아주 잘 됐었고요. 우리 또 주미 공사관도 또 재개관되기도 하고 또 마침 또 제가 그날 또 와가지고 귀국길에선 도보다리 대화를 묘사한 건축가 승유상 씨의 글을 읽었다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SNS에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결심을 미리 알았다면 나올 수 없었던 반응들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방문길에 북미 정상회담은 99.9% 성사된 것이라고 자신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야당은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정의용, 강경화 네 사람은 책임져야죠. 경질이 아니라 파면이야. 그거는 책임져야 돼요. 청와대가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을 백악관으로부터 직접 전해듣지 못한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하태원 국제부장과 함께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어제 심야였죠. 심야에 보내진 이 싸늘한 편지 한 장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취소한다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기 때문인데요. 자, 막전 막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하고 만족스럽게 떠난 지 30시간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시작한 게 22일 정호경 그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네. 처음으로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의 입으로 언급하면서 뭔가 긴장감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 당시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자신했지만 자, 23일 문제가 발생했죠. 네. 자, 23일 밤 8시죠. 최선희가 펜스 부통령에게서 정치적 얼뜨기, 무지몽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시간도 안 돼서 백악관에 5명의 핵심 참모를 모은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5명이었는데요. 폼페이오,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볼턴 보좌관, 그리고 켈리 비서실장 이렇게 5명이었습니다. 자, 이게 밤 10시에 또 상황이 하나 변합니다. 저 네. 5명 중에 볼턴 보좌관이 단독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담 취소라는 최종 결정이 이때 내려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정이 충동적인 것으로 봐야 되나요? 일단 볼턴이라는 초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시작은 충동적으로 됐지만 결정은 충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자, 북한은 리비아식 모델을 주장해온 볼턴을 매우 집요하게 공격해 왔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그 볼턴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로서는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그런 볼턴 보좌관의 설득이 주요했던 것,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싱가포르 회담을 위한 사전 접촉에 성의를 보이지 않은 것도 악영향을 끼쳤고, 자, 결국 승부사 트럼프는 회담 취소라는 매우 충격적인 결론을 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우리 정부는 중재자 역할을 해왔는데 북한이 네. 전화도 안 받고 싱가포르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네. 자, 이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난처해지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 거죠? 야, 대략 한 3개 정도, 자, 3개 정도의 선택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단 한 번도 한 라인이 가동됐지만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그런 한 라인을 사용할 때가 이제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통화를 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네. 자,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사용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애초에 계획은 이렇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왔으면 그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한 내용을 김정은 위원장에 설명하는 그 방식으로 한 라인 이렇게 택하려고 했는데, 현재의 상황은 남북관계마저 꼬여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남과 북 최고위급에서 대화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 전화가 안 되면 결국 사람이 가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99.9% 발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번에는 자, 정의용 실장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그런 상황이니까 저 서훈 국정원장이 단독으로 방북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요. 지난번에 방북 방식은 어땠습니까? 성남 비행장에서 언론에 그 장면을 공개하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흔들고 갔지만, 저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제 생각인데요. 이번에는 비밀 방북이라는 그런 은밀한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급히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 스파이 라인, 그러니까 정보기관끼리의 물밑 교환은 계속 있었을 것 같은데 역시 뭔가 좀 살려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남북미, 지금까지 남북미 이 관계를 이끌어온 그런 라인이 바로 스파이 라인 아니겠습니까? 그 스파이 라인을 다시 한번 재가동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심에는 역시 서훈 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김, 자, 2번 방북할 때 다 따라갔던, 폼페이오 방북을 따라갔던 사람인데, 이렇게 두 사람은 서울고 동창이라는 관련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그나마 북한의 모든 인사들이 문제가 됐는데 화를 내지 않고 설화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은 바로 김영철 통전부장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명이 다시 한번 뭔가 은밀한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꼬였던 남북미 관계를 다시 한번 그려보는 방식이 유력한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식이든 대화를 해야 한다. 결국 의중을 파악해야 된다. 다시 불씨를 살려내는 일, 과연 어떻게 해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하태원 국제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이례적인 행보에 의문을 제기했던 태영호 전 북한공사의 저서가 또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1위에까지 올랐는데요. 그 이유를 김혜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태영호 전 북한공사는 북한의 비핵화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상당히 쇼맨십도 잘하죠. 저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태정공사를 향해 인간 쓰레기라고 맹비난했고 정치권에서도 갑론을 박이 벌어졌습니다. 태영호 공사,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로 내질렀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말의 의식이 있는 것인지.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이 전격 취소되면서 태정공사의 저서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2018년을 핵보유를 위한 평화환경 조성 시기로 설정한 것일 뿐 핵 문제만큼은 결사적이라고 밝힌 대목이 관심입니다. 올해 북한이 한국과 미국 등과 대화 채널을 가동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결국 핵포기는 없을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서가에 가득 쌓아둔 책은 30분이 채 되지 않아 모두 팔릴 정도. 북한의 실상이라든지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제 북한 경험이 있으니까.
발간 열흘 만에 판매 부수 10,000건을 넘어선 태전공사의 저서는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활발하던 남북 체육 교류에도 바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단일팀으로 교류의 물꼬를 튼 탁구 대표팀이 다음 달 평양 대회에 참가하려고 했지만 북한의 거절로 무산됐습니다. 홍우람 기자입니다. 환한 표정으로 함께 시상대에 오른 남북 탁구 단일팀. 불과 3주 전 남북 탁구가 동메달을 합작한 모습입니다. 1991년 이후 27년 만에 단일팀으로 다시 평화 메신저로 나선 탁구는 다음 달 우리 대표팀의 평양 대회 참가로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초 긍정적이었던 북한이 우리 팀의 대회 참가를 막았습니다. 국제탁구연맹도 설득에 나섰지만 북한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엔트리 마감 시한도 연장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심 좀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쉽지는 않았던 문제 같아요. 급변한 한반도 정세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지만 정확한 속내를 모르는 탁구인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게 정치하고 정세하고 좀 연관이 되다 보니까요. 저희는 어쩔 수 없죠. 분위기 좋을 때를 기다려야죠. 오는 8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도 단일팀을 추진했지만 엔트리는 늘려줄 수 없다는 대회 원칙에 막혀 계획을 접었습니다. 우리 측은 7월에 대전에서 열리는 코리아 오픈에 북한 선수단을 초청할 계획이지만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홍우람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무산은 우리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남북 경협주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이어서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 초반부터 큰 폭으로 하락한 채 출발했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재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이면서 낙폭은 차츰 줄었지만 하락세를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남북 경협주는 폭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현대건설을 좀 최근에 샀는데 좀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좀 더 지켜보면서 나중에 좋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 경협주로 꼽히는 현대건설은 전날보다 9.78% 하락했고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남북 철도 연결 관련 업체 등 대부분의 경협주가 20% 안팎까지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러나 향후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흐름이 바뀌거나 충격이 크게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하락 마감하는 등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네, 어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첫 번째 핵실험을 한 이후 11년 만에 폭파시켰죠. 그러면서 완전히 폐기했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참관단과 전문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갱도 입구가 무너져 내립니다. 흙먼지가 하늘로 치솟고 입구는 잔해 더미로 형태를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은 5차례 핵실험을 한 이번 갱도를 포함해 새 갱도 2개도 완전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부 핵시험장을 완전히 폐기하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현장에서 폭발을 지켜본 참관단의 생각은 다릅니다. We couldn't verify how deep those explosions went and if this really does render the tunnels permanently unusable as the North Koreans claim. 북한은 방사능 유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자신했습니다. 이거 기자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지금 그런 위험은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생태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실제로 참관단에게 주어진 건 안전모와 마스크뿐 다른 보호 장비는 없었습니다. 북한은 참관단에게 개울물을 마셔보라고 권하거나 방사능에 민감한 제비가 산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큰 양은 아닐 겁니다만은 그동안 갇혀 있던 게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죠. 나올 수밖에 없죠.
풍계리 핵실험장 완전 폐기 여부는 사후 검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알린 어젯밤 풍계리 현장을 취재하던 5나라 취재기자 30명은 원산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열차 안에서 벌어진 일을 곽정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취재진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을 들은 것은 어젯밤 11시였습니다. 두꺼운 커튼으로 창밖 풍경이 차단된 풍계리에서 원산으로 돌아오는 특별기차 안이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한 건 외신 취재진이었습니다. When I got the phone call look, it was incredibly awkward and uncomfortable. They didn't give me a response. 북한 관계자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전화하러 떠났다고 합니다. 영국 스카이뉴스의 톰 채셔 기자도 북한 사람과 외국인 모두에게 큰 충격이 퍼졌다고 전했습니다. 남측 취재진은 이 소식을 우연히 전해 들었습니다. 닫힌 문 안에서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는 북한 관계자의 말소리가 흘러나온 겁니다. 이어 화난 목소리로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원산 숙소로 돌아와서는 남측 취재진과 북한 관계자들이 한데 뒤섞여 노트북으로 관련 기사를 읽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한때 취재진의 신변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안전하게 호텔에 체류 중이며 내일 오전 중국 베이징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곽정화입니다. 채널A는 대한항공이 회사의 비우호적인 직원들을 따로 모아놓은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보도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진그룹과 총수일가 수사에 경찰과 검찰, 관세청과 법무부에 이어 이제 고용부까지 나선 겁니다. 사공성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한항공 직원의 성향과 충성도를 기록한 문건입니다. 회사의 비우호적인 관리 대상 직원을 선별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입니다. 대한항공이 이 문건을 만들었다고 채널A가 보도한 뒤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1일 대한항공 본사와 계열사에 근로감독관 6명을 보내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간 겁니다. 특히 노동관계법상의 문제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노조 활동에 개입했는지, 총수일가가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했는지 등을 우선 확인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은 대한항공이 관련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상황에 대비해 대한항공 비리제보 직원 단체 대화방 운영진과 접촉하며 추가 제보와 자료 확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어제 조사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모친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도 같은 혐의로 다음 달 초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항공이 다음 달부터 제주발 항공화물 운임을 올리기로 하면서 제주 농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물류비가 올라 제주산 농산물이 비싸지면 누가 사 먹겠냐는 겁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35년째 감귤 농사를 짓는 이경성 씨는 제주산 감귤을 참는 손님이 주는데 값을 더 올려야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대한항공이 다음 달부터 육지로 보내는 항공화물 운임을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항공이 올리면 물류비가 또 증가돼서 상당히 그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걱정입니다. 한 해 대한항공이 제주에서 운송하는 농수산물은 3만 7천 톤. 대한항공은 품목에 따라 킬로그램당 30원에서 40원 정도 운임을 올릴 예정인데 이럴 경우 많게는 15억 원 정도 수익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제주 농민들은 이만큼 추가 부담해 하는 겁니다. 도매 시장에서 우리 항공운송료가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그 올라간 인상분을 반영해 주냐면 절대 그게 아닙니다. 대한항공 측은 제주발 항공화물 적자 폭이 크다며 더 이상 버틸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고 직원 편을 하시고 감당하면서. 제주농민단체는 다음 주 화요일 대한항공 제주지점 앞에서 운임 인상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당장 운임을 인상할 계획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얼마 전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가 달걀을 맞고 폭행당한 사건 기억하시죠? 논란 속에 이 사건은 봉합됐지만 이 사건의 계기가 된 제주 신공항 문제는 지금도 제주의 민심을 둘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우리가 협의해가지고 다시 요청을 하시던가. 기운이 많이 있구나 아직. 방주 뺏기는 거죠, 거기 무슨 파는 거예요, 그게. 내심은 찬성인데 대놓고 못합니다. 여객기가 예정보다 늦게 출발한다는 안내문이 나붙어 있습니다. 이날 하루 지연된 항공편만 오후 5시 기준 87개. 지금 저희 항공이 지연된 건가요? 지난해 김포와 제주를 오간 승객은 1,700만여 명.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노선으로 꼽혔습니다. 1분 40초마다 한 대씩 비행기가 뜨거나 내리는 겁니다. 모든 창구마다 장사진을 친 승객들. 짐 하나 붙이는 것도 고역입니다. 비행기 놓치는 거 아닌가? 비행기 놓칠 수도 있을 정도로 많네요. 1시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상황은 갈수록 나빠질 전망입니다. 내후년엔 이용객 수가 3천만 명에 이르러 최대 수용 인원인 2,5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국토부에서는 제주의 새로운 공항을 차질 없이 빠른 시간 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4조 8천억 원을 들여 성산읍에 신공항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후 성산읍의 민심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먼저 삶의 터전을 떠날 수 없다는 쪽. 제 삶 시작에서 끝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까지 그대로 다 여기 들어있는 거죠. 주거지만 옮기는 거라면 쉬운 문제지만 그렇지 않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조건들이 있다는 얘기죠. 반대측 주민들은 유력한 후보지였던 정석 비행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탈락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후보 부지들과는 달리 연간 안개 일수가 기상대에서 공식적으로 측정한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안개 일수는 정석 비행장이 탈락한 주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정석 비행장은 안개 일수를 측정을 안 해요. 비행 훈련을 하지 못한 날도 다 안개 일수라고 산입해가지고 여기는 점수를 매긴 거예요. 또 성산읍 부지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동굴이 발견됐는데도 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국토부는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측 주민들은 재조사 용역을 맡은 곳이 앞선 사전 타당성 용역을 맡은 기업이라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논란 끝에 해당 기업은 재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이번 용역 포기하셨잖아요. 갑자기 되시고 당장 먼저 말씀드리려 좀 그런. 이제 사전 타당성 재조사를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재공고 나간 상태입니다. 신공항이 가져올 혜택들을 들어 찬성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심은 찬성인데 대놓고 못합니다. 성산읍이 인프라가 제일 약해요. 아무래도 들어서면 인프라가 구축되잖아요. 이 동네에 뭐 호텔을 쓰거나 그렇지만 저희들은 더 좋지요. 한 사람이 더 두 사람 내가 땡기면. 정부의 이딴 규제에도 불구하고 땅값은 벌써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뭐 15만 원에 사신 분들, 근데 지금 현재는 뭐 150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논란 속에 2025년 완공이라는 당초 계획은 불투명해진 상황. 신공항 문제는 곧 치러질 제주지사 선거의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둘로 갈라진 민심을 의식해서인지 후보들의 입장도 팽팽히 갈립니다. 공항이 이미 포화가 돼서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공항의 확충은 불가피한 것이고요. 저희 입장은 원점 재검토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강행이냐 백지화냐. 선거가 끝나도 둘로 쪼개진 제주의 민심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크자 속도 조절론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국회가 최저임금의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사 모두 반발한다는데 그 이유를 전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문승인 씨.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을 쓰지 못해 주말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알바를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주말이면 혼자 영업을 하는데 문 씨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을 고려해 여야는 어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원래 기본급과 직무수당을 고려해 결정했는데요. 개정안은 여기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시켰습니다. 상여금과 복지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된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넘는 금액은 기본급여로 보겠다는 겁니다. 재계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그 혜택을 볼 수 없게 돼 있는 이런 구조 자체가 좀 유감입니다. 최저임금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노동계도 반발합니다. 최인공수 중단하라! 이번 개정안은 2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대진 침대의 다른 매트리스에서도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왔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7종 외에도 14종이 추가로 확인된 건데요. 13배까지 초과하는 매트리스도 있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대진 침대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확인 결과 대진 침대 매트리스 14종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 피폭량이 나왔습니다. 기존 7종을 포함하면 모두 21종 모델이 라돈으로 인해 방사선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겁니다. 이들 14종류 매트리스의 생산량은 25,000여 개에 달합니다. 기존 7개 제품을 합치면 모두 88,000여 개의 라돈 침대가 시중에 풀린 셈입니다. 안전 기준을 초과한 14종의 결함 제품에 대해서는 오늘자로 수거를 위한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매트리스 중에서는 기준치의 13배가 넘는 방사선이 나오는 모델도 있었습니다. X선을 137번 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거나 노약자거나 임산부의 경우는 20년 후에 암에 걸릴 확률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의 원료인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업체들도 조사했습니다. 목걸이와 팔찌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있었으며 방사선 피폭량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이렇게 추가로 기준치를 초과한 대진 침대 모델들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거 폐기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준비가 부족해 수거 대란도 우려됩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침대 매트리스가 아파트 베란다에 놓여 있습니다. 대진 침대에 회수를 요청했지만 연락이 없자 어쩔 수 없이 비닐에 싸서 치워둔 겁니다. 3주가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연락도 없고 어떻게 된다는 말도 없고 계속 그 침대를 놔두고 써야 되는지 속상하고. 침대를 제대로 치우지도 못한 채 방 한 구석에 밀어놓는 시민도 있습니다. 가까이 가는 것만 해도 극도로 거부감이 있고 굉장히 분노가 치솟기 때문에 그 안방 자체 출입을 지금 거의 못하고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 명령을 내렸지만 대진 침대의 리콜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원안위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강정민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폐암의 주요 발병 원인에 노출이 됐는데 이게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이냐, 이 중대하고 심각한 의문을 우리가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원안위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께 드리는 그런 혼란이나 그리고 또 우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질책으로
원안이 등 정부는 수거 차량과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수거 대란의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네, 다음 달 서울 송파울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출마와 불출마 사이를 오락가락하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 그가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송파울 공천 문제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있던 순간 손학규 바른미래당 선대위원장이 당 상징색인 청록색 넥타이를 메고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가 죽는다는 심정으로 나설 뜻을 밝혔으나 당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분열의 위기로 치닫고 있어 저의 생각을 접습니다. 당초 송파을 재보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던 손 위원장은 어제 출마로 마음을 돌렸다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당 경선에서 1위를 한 박종진 예비후보를 송파을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송파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위한 강풍을 일으키겠습니다. 당초 손학규 카드를 밀었던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와 이에 맞섰던 유승민 공동대표는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원칙, 거기에 저는 매달렸던 거지 그 이외에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저는 전력을 다해서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후보 등록 마지막 날 가까스로 공천을 마무리했지만 당내 갈등을 노출시키며 상처만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한 달 가까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인천의 옹진군입니다. 매일 배에 오르는 후보들을 이동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객선 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서해 최북단 인천 옹진군. 민주당 장정민 후보는 300명이 안 되는 소청도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부둣가는 물론 야, 그래도 큰 거 잡았네. 해삼양식장 등 섬 구석구석을 찾아다닙니다. 이게 좀 크고 또 자꾸 그러네. 그 경쟁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이제 건강한 놈들이죠. 인근 백령도까지 가려면 섬에서 숙박은 다반사. 내일이 배가 뜰지 안 뜰지 모르겠지만은 뭐 안 뜨더라도 여기 주민들 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인천에서 배로 4시간을 걸려 도착한 대청도입니다. 주민 1,400명 대부분이 어업과 관광업에 종사하는 섬인데요. 옹진군에는 이런 유인도가 23곳이나 돼 후보들이 한번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유세 일정은 틀어지기 일쑤입니다. 백령도행에 나섰던 김정섭 한국당 후보. 기상악화로 결항되자 가까운 신시모도로 발길을 돌립니다. 선거운동은 여객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놀러 가시는 거예요? 네네. 바지락을 캐는 주민들이 모인 곳은 놓칠 수 없는 유세장입니다. 바지락 많이 캐세요? 네. 한 명이 아쉬워 유권자들을 쫓아다니며 만납니다. 유권자들께서는 최소한도 얼굴 정도는 한번 보여줘야 이 사람이 댐댐이를 보고 그럴 텐데. 인천 옹진군은 1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지만 인구는 2만 1,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선거운동이 쉽지 않다 보니 역대 옹진군수 선거는 한 번 당선되면 내리 3선을 한다는 공식까지 굳어졌습니다. 옹진군을 이끌 새 군수에 도전한 후보들은 오늘도 서해 파도를 가리며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이 대필한 고발장에는 안미연 검사 좌천 인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되는데요. 그런데 수사단은 좌천이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었다는 검찰 핵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경석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수사단이 지난 2월 작성한 대필 고발장입니다. 정치권에서 외압을 행사해 안미연 검사를 좌천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을 추가시켰습니다. 이후 수사단은 검찰 핵심 관계자를 비공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 검사를 의정부지검으로 발령한 건 청와대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단은 이런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검사의 좌천성 인사가 외압이 아닌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인사였다는 겁니다. 안검사는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따른 것을 후회한다고 털어놨습니다. 저 스스로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종전에는 지시한 대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부실 수사 비판이 커지자 최 전 사장을 구속했습니다. 결국 수사단은 최 전 사장에 대한 수사 실패가 청와대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문책성 인사로 이어졌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내 아이가 사라진다는 것. 부모 입장에선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내려앉는 일이죠. 가정의 달 5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실종 아동의 날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뉴스터치 시작합니다. (103934)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지난 5년간 접수된 아동 실종 신고 건수 103,934건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신고되는 아동 실종 건수만 보시는 것처럼 2만 건에 이른다는 건데요. 실종 신고를 하고도 아직까지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이 장기 실종 아동만 보시는 것처럼 600명에 육박합니다. 오늘 마침 실종 아동의 날을 맞아 서울에선 실종 아동을 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001년 겨울 전남 담양에서 실종된 아들 글로를 17년째 찾고 있는 엄마 양미 씨입니다. 실종 아동 가족을 대표해 아들에게 띄우는 편지를 낭독했는데요. 금노야, 보고 싶다. 너무도 많이 보고 싶다. 내가 잘 다니던 그 뒷길에, 저수지길에서 얼마나 목이 터져라고 금노야, 금노야 시시때때로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더라. 결국 함께 모여있던 다른 실종 가족들도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실종 아동은 빨리 찾는 것만큼이나 발생되지 않게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경찰청이 만든 안전드림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아이의 신체적 특징과 사진 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문 등을 등록하고 또 보호자 정보도 함께 등록해서 미리 실종을 방지하는 애플리케이션인 겁니다. 만약 아이를 잃어버려도 사전에 등록한 아이와 보호자 정보를 활용해 아이를 발견되는 즉시 바로 연락이 닿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정보를 사전 등록한 아동은 실종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39분이면 부모를 찾았는데 반면 미등록 아동의 경우 82시간이 걸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사전 등록 대상인 만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은 848만여 명에 이르는데요. 보시면 현재까지 등록된 정보를 사전 등록을 한 그 사람은 358만여 명으로 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여름철 대구는 대구와 아프리카를 합쳐 대프리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 대구를 비롯한 경북 지역은 최고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한여름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억 원을 투입해 무더위 잡기에 나선다고 합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신호등 앞 그늘막으로 몰리는 사람들. 더워서 그늘이 있길래 서게 됐어요. 아직 5월이지만 한낮 햇살은 한여름과 비슷합니다. 대구시는 일찌감치 더위 사냥에 나섰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파이프에서 물이 분사됩니다. 주변 온도를 3에서 5도까지 낮출 수 있는 쿨링포그 장치입니다. 원래 13곳이었는데 올해는 9곳이 더 늘었습니다. 더위 잡기에는 소재의 과학도 이용됩니다. 현재 낮 기온은 28도가량입니다. 그런데 아스팔트 도로 표면은 40도가 훌쩍 넘습니다.
한여름 더위에 대구 지역 아스팔트 도로는 녹아내리기도 했는데요. 이 열기를 잡기 위해 특수 도료를 바르기로 했습니다. 아크릴 수지 성분의 도료를 덮는 건데 표면 온도를 10도 가까이 낮출 수 있습니다. 도시 열섬이 저감 때문에 해가지고 열대야가 약간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공공기관 38곳은 태양열을 반사하는 특수 페인트를 옥상에 칠하기로 했습니다. 쿨루프 시공이라고 하는데 일반 옥상의 표면 온도와 20도 넘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 낮 대구는 28도였고 경주와 포항은 각각 29.5도와 29도를 기록했습니다. 대구는 최근 10년간 낮 최고 기온 35도 이상을 기록한 날이 연평균 11.21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네, 이 중대한 뉴스가 터진 오늘 채널A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긴급 인터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진짜로 싱가포르 거 6월 10일 날 못하겠다고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폼페이오 장관께서 그 의회에 나가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의 준비가 진전이 지난 일주일간, 열흘간 본인이 이제 북한을 다녀온 뒤에 진전이 안 된 상황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좀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무성 부상이 상대국의 부통령을 이렇게 직접 공격했다. 이런 격도 좀 문제가 되는 겁니까? 통상 외교적인 관례를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런 모든 게 아마 미국의 판단에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거 완전히 취소된 겁니까? 아니면 좀 연기될 걸로 보십니까? 폼페이오 장관하고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정말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예정됐던 것은 개최하지 않는다 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이게 회담 자체를 안 하겠다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회담에 대한 문은 계속 열려 있다. 이런 입장일 것 같습니다. 북한은 비핵화의 의지가 있습니까? 김 위원장이 그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누누이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의지를 확인했을 때는 그것을 믿고 앞으로의 그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전례 없었던 일입니다. 물론 지금 어제 있었던 그 핵 실험장 폐기,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리고 자발적인 선제적인 조치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비핵화를 향하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큰 그 조치였다. 이것은 좀 평가가 하기가 좀 섣불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폐기장에 언론인은 있었지만 전문가들이 없었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전문가들이 방문을 해서 좀 이 기술적인 검증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겁니까? 아니면 낙관해도 되는 겁니까? 낙관, 비관보다 상황에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우리 정부는 이 상황 개선을 위해서 북한을 향해 또 미국을 향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공개적인 담화를 통해서, 그것도 아주 비판적인 담화를 통해서 또 상대가 공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는 거는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의제에 관련해서 면대면에 그런 어떤 그 본격적인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양쪽의 정상의 의지를 받들어서. 사흘째 이어진 황사와 미세먼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이 더워지고 또 공기까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실내에서 책을 보거나 음악을 감상하는 시민들도 많아졌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워집니다. 내일은 전국이 7월의 한여름 더위입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육박하겠고요. 하늘도 맑겠습니다. 연일 말썽이었던 미세먼지도 내일은 차츰 해소됩니다. 아침과 밤에는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지만 대체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볕이 좋아서 내일도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모두 높으니까요. 볕이 강한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외출 30분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잊지 말고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고요. 비의 양은 10에서 50mm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다시 예년 이맘때 기온 되찾겠고요.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요즘 워낙 일교차가 큰 탓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겉옷은 필수로 챙기시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머플러를 두르는 게 체온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